어르신, 여긴 음식물 반입 안 돼요. 이거 된장국 냄새 맞죠? 냄새 너무 심한데요? 이건 손자 주려고 새벽부터.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여기가 어딘진 아세요? 군부대예요. 급식도 잘 나와요. 뒤에서 병사들 웃음 터뜨리며 수군거린다. 와, 냄새 미쳤다. 할머니, 그냥 나가주세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이 도시락은 내가 새벽부터. 됐고요. 다음부턴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도시락은 대한민국을 흔들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오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손자 태영이가 군대에 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전통시장 휴무일, 마침내 면회를 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영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매일 아침 할매, 아침 차려주세요라며 부엌으로 뛰어오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오명자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국밥집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죠. 이 냄새만 맡으면 태영이가 6살 때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할매, 된장국 주세요 라고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태영이의 작은 입에 된장국을 호호 불어서 떠먹여주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외손자 김태영은 오명자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사위마저 아이 키우기 힘들다며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서 겨우 5살이던 태영이는 할머니 품으로 왔거든요. 그때 오명자의 나이 50살 혼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손자를 키우기엔 너무나 힘든 나이였죠. 그래도 우리 태영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오명자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끓여서 태영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태영이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입학했거든요. 할매, 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그러면 할매 고생 덜 시켜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태영이가 20살이 되어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오명자의 마음은 반쪽이 난 것 같았어요. 할매, 군대 가면 면회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라는 태영이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명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 넘게 소식 한 번 없는 손자가 걱정되어 밤마다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찬압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었고 콩나물 무침은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고소하게 무쳤어요. 특제 된장국은 새벽부터 우린 멸치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서 만든 오명자만의 비법이었습니다. 군대 음식이 입에 맞을 리 없을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 고향 생각 날 거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으며 오명자는 벌써 태영이의 반가워할 얼굴을 그려봤어요. 새벽 5시 첫 차부터 시작해서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4시간짜리 버스 여행은 쉽지 않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첫 번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그렇게 멀리 가시나요? 손자 면회 가는 길이에요. 군대에 있거든요. 오명자의 대답에 기사 아저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 두 번째, 세 번째 버스로 갈아타면서 오명자의 가슴은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태영이가 많이 야위었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창밖으로 산이 많아지고 울창한 숲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가방 속 찬압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오명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된장국이 식지 않았는지, 반찬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부대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의 부대 정문이 왠지 무서워 보였어요. 경비초소에서는 군인들이 진지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하지만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오명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문 앞 경계 근무를 서는 젊은 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면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요. 저쪽 면회소로 가시면 됩니다, 할머니. 병사는 친절하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고 오명자는 고마운 마음에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면회소로 향하는 길, 가방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된장국 냄새가 오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향기였어요. 태영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냄새 말이죠. 태영아, 할매가 왔다.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게. 오명자는 마음속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곧 사랑하는 손자와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면회소 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오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면회소 문을 열고 들어선 오명자의 눈앞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젊은 여군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정보급관 최하늘, 26살의 그녀는 오명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명자가 가져온 찬압에서 풍기는 된장국 냄새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하늘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기 면회를 하러 왔는데요. 손자가 여기 있어서. 면회요? 오늘은 면회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여긴 훈련병 부대라 면회 제한이 있어요. 최하늘의 말에 오명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얼굴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정이 그래요. 최하늘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오명자가 들고 온 찬압에서 더욱 진한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죠? 최하늘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된장국인가요?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냄새 풍기고 다녀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냄새 미쳤네. 할머니 냄새 장난 아니다.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오명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이 냄새난다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손자 주려고 가져온 밥인데. 밥이요? 이런 냄새 나는 걸 가져와서 뭐 하려고요? 여기 급식실 음식도 맛있는데 굳이 이런 걸 왜 가져와요? 최하늘의 말에 다른 병사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의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 태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된장국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다니요. 저기,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내 손자 이름이 김태영이래. 훈련병이에요. 전에만 주의소. 최하늘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김태영? 그런 사람 없는데요. 확인도 안 해봤지만 없을 거예요. 사실 최하늘은 확인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할머니의 손자라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정말 냄새가 너무 심해요. 다른 사람들 피해가 되니까 그냥 가세요. 주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오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이 밥은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끓여서 가져왔는데 그런 거 여기서 처리 못해요. 가져가세요. 최하늘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줄 아세요? 그 순간 한 병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사진 찍을까? 가지 마라. 그래도 할머니인데. 다른 병사가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조롱과 무시로 가득했어요. 오명자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진짜 냄새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최하늘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해 왔는데 자신의 음식이 이렇게 취급받는다니요. 그럼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손자 얼굴 한 번만.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요? 규정이라니까요. 최하늘은 이제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냄새 심하니까 문 닫고 나가주세요. 다른 병사들도 맞아요, 할머니. 여기 공기 정화해야겠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오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찬압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름만이라도 전해주세요. 김태영이라고. 할매가 왔다 갔다고만. 아, 정말 귀찮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최하늘은 대충 대답했지만 전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명자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냄새 미쳤었다. 할머니 밥 냄새 정말 심했네. 요즘 누가 저런 거 먹어?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오명자의 등을 따라왔어요. 오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면회소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오명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시간을 달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찬압을 만지며 오명자는 눈물을 삼켰어요. 태영아, 할매가 미안하다. 할매 때문에 너까지 창피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당한 모욕이 곧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 김태영이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날 저녁 6시 부대 지휘통제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직사관이 일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특별 배송 트럭이 부대 정문에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내린 봉투에는 청와대 직인과 함께 긴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당직사관 이중희가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해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부대장 직접 전달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행정실을 거쳐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중희는 급히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님, 청와대에서 긴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간 이중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대령이 봉투를 받아들고 뜯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2줄의 간단한 메모만 들어 있었거든요. 김태영 훈련병 외조모 오명자 관련 정건 보고 바랍니다. 마이너스 국방부 장관 김건호 김대령은 이 메모를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혹시 우리 부대에 있는 그 김태영 말인가? 급히 훈련병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맞다. 3중대 김태영 훈련병이 있어. 김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그 순간 김대령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설마 김건호 장관의 외손자라는 뜻인가? 김대령은 급히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김태영 훈련병 신상 정보 가져와. 몇 분 후 행정병이 뛰어와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파일을 펼쳐본 김대령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보호자란에 오명자회 조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김대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면회소에서 최하늘 행정보급관이 어떤 할머니를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할머니가? 김대령은 급히 최하늘을 호출했습니다. 최하늘 하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전화를 받은 최하늘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네, 지금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몇 분 후 최하늘이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최하늘이 들어서자 김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면회 온 할머니 있었지? 아, 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최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무슨 냄새 나는 음식 가져와서 귀찮게 했거든요. 당연히 돌려보냈죠. 김대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뭐였어? 이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태영인가 뭔가 하는 손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최하늘의 말에 김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태영 말했다고? 그럼 그 할머니가. 네. 김태영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김대령은 책상 위의 문서를 최하늘에게 보여줬습니다. 청와대 직인과 국방부 장관 도장이 찍힌 공문을 본 최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영이 국방부 장관의 외손자야. 그리고 오늘 낮에 온 그 할머니가 장관의 어머니라고. 김대령의 말에 최하늘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요. 그냥 시골 할머니였는데. 시골 할머니라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최하늘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냄새 난다고. 요즘 누가 그런 음식 먹냐고. 뭐라고? 냄새 난다고 했다고? 김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어머니에게 냄새 난다고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최하늘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오늘 낮의 상황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조롱했던 말들, 주변 병사들과 함께 웃었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냄새 난다며 거부했던 것까지요. 부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평범한 할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김대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군인이 국민에게, 그것도 어르신에게 그따위로 대했다고? 최하늘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김대령은 급히 중대장들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 간부 긴급 소집, 그리고 사단장님께도 즉시 보고드려. 한편 멀리 떨어진 국방부에서는 김건호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명자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면회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것도 냄새 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김건호 장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군대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군이 국민 위에 서려고 하나?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장관은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에 헬기 준비해. 그 부대로 직접 간다. 장관님, 일정을 조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정 취소하고 이것부터 해결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그 시각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단장까지 긴급 호출되었고 전 부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사건의 진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 상공에 헬리콥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훈련용 헬기련이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헬기장에 착륙한 것은 국방부 장관 전용기였거든요. 김건호 장관이 직접 부대에 온 것입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긴급 집합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오신다고? 무슨 일이길래? 중대장들은 서로 수군거렸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김대령 뿐이었어요. 김대령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표정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김건호 장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한 미소를 띠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행원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장관님, 부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부대장실에 들어선 김건호 장관을 본 김대령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국방부 장관님, 김대령 인사드립니다. 앉으세요. 장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김대령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이 부대에 면회 온 할머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김건호 장관의 첫마디였습니다. 김대령은 목이 메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리 소홀? 그게 다입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김건호 장관의 말에 김대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그리고 김태영 훈련병은 제 외조카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대령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면회도 못하고 쫓겨났다고. 장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국민들을 성실히 섬겨온 분이 군대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까? 김대령은 머리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책임? 이게 책임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 밖을 바라봤어요. 군이 언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었습니까? 그 순간 김대령의 전화가 울렸어요. 사단장이었습니다. 김대령, 지금 무슨 일이야? 장관님이 왜 우리 부대에? 사단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10분 후 사단장 박준장이 부대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준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님.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가 회복됩니까? 김건호 장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군의 본분 아닙니까? 박준장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즉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부대 전체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대령이 급히 말했어요. 교육, 징계.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교육과 징계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식 사과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대 전체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장관의 말에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부대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대 전체의 의식 문제입니다. 한편 최하늘은 자신의 숙소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 잠도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동료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그녀를 피하고 있었어요. 최하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난리 났다는 말이 돌고 있었거든요. 최하늘 하사,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와. 전화를 받은 최하늘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대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방 안에는 김건호 장관, 박준장, 김대령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최하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최하늘 하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면회 온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이 직접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최하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몰랐다고요? 설령 몰랐다고 해도 어르신에게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장관의 질책에 최하늘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냄새 난다고 했다면서요? 국민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냄새 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하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됩니까? 그 순간 김건호 장관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장관님, 그건... 박준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군이 변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말입니다. 장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전군의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무사 수사관들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김건호 장관의 지시로 비공식 내부 감찰이 시작된 것이에요. 수사관들은 면회소부터 시작해서 부대 곳곳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당연히 최하늘이었어요. 수사실에 불려간 최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진술했습니다. 할머니가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와서 저는 그냥 규정대로 면회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냄새 난다고 말한 것도 규정입니까? 수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함께 웃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하늘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제 일인데 벌써 기억이 안 납니까? 한편 수사관들은 최하늘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하늘의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문제가 된 글을 찾아낸 것이죠. 냄새나는 할망구 또 왔네. 진짜 요즘 누가 저런 거 먹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글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다른 부대원들이 키읔키읔키읔 진짜? 할머니 냄새 지은 니은 심했겠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네 같은 조롱성 댓글을 달아놓았거든요. 수사관은 즉시 이 증거들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사관이 최하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올린 글을 본 최하늘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올린 게 맞지만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기억 안 난다고 했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올린 거였어요. 최하늘은 울먹였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어요. 순간적이라고요? 이 글을 올리고 댓글까지 확인했잖아요. 이게 순간적인 행동입니까? 최하늘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에요. 누군가가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였죠. 군인이 할머니를 이렇게 조롱했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순식간에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군인이 할머니한테 이랬다고? 냄새나는 할망구라니. 이게 말이 돼? 요즘 군대가 이 정도야?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망구라는 표현에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김대령이 급히 홍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모니터링 시작해. 그리고 언론 대응 준비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군인 할머니 모욕, 냄새나는 할망구 같은 키워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온라인 매체에서 가장 먼저 기사를 냈습니다. 군부대에서 면회온 할머니에게 냄새 난다 모욕. 장관 외조 모였다 제목만 봐도 파장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75세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위해 4시간을 달려갔다가 냄새 난다는 말을 들으며 쫓겨났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국방부 장관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해서 손자에게 가져갔으나 담당 부사관은 요즘 누가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먹느냐며 조롱했다고 한다. 기사를 읽은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런 대접 받으셨을 것 생각하니 눈물 난다.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나? 된장국 냄새가 뭐가 문제야? 그게 우리 전통 음식 아니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할머니 냄새라는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뭐야? 그게 모욕적인 표현이야? 우리 할머니들이 평생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젊은 군인들이 어르신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분노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군 관계자들이 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역풍만 맞았습니다. 개인의 잘못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개인의 잘못? 부대 전체가 웃었다면서? 이게 개인 문제야? 하며 더욱 분노했어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군대 내 연령 차별과 전통 음식 모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하루 만에 청원 참여자가 10,000명을 넘어섰어요. 뉴스 헤드라인들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하나 무시한 데가 국방부까지 흔들었다. 된장국 냄새 조롱한 군인, 장관 분노 샀다. 군 기강 회의의 극치, 어르신 모독까지 등등 연일 톱기사로 다뤄졌어요.
가장 큰 충격은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연령 차별 논란, 전통 음식을 모독한 한국군인 같은 제목으로 외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대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급 부대에서는 연일 질책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부대 관리가 이게 뭐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김건호 장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연일 쏟아지는 질책을 받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공식 사과 없이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된 간부들 앞에서 장관이 말했어요. 해당 부대에 직접 명령하겠습니다. 전 부대원이 참석하는 공식 사과식을 거행하라고. 참모들은 당황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되면 군의 위신이. 위신? 지금 무슨 위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국민을 모독하고도 위신을 논합니까? 군이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참모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강원도 산골마을 오명자의 국밥집은 연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오명자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이나 끓이고 있을게요. 그 아가씨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명자의 말에 기자들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한 기자가 물었지만 오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하긴 뭘 억울해. 내가 정말 냄새가 심했을지도 모르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오명자의 모습이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부대로 돌아온 김건호 장관은 김대령과 박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전 부대원 앞에서 공식 사과를 실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 사과는 언론에 공개됩니다. 국민 앞에서 하는 사과입니다. 장관님, 박준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군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장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공식 사과 없으면 관련자 전원 징계하고 떠나시오. 그날 밤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 부대원들이 내일 있을 공식 사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부대장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신대? 그런 것 같아. 장관님이 직접 명령하셨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최하늘은 자신의 숙소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최하늘 때문에 우리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부대 운동장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들도 몰려들었어요. 이런 광경은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훈련병부터 간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대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부대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확성기를 통해 전해지는 김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부대를 찾아주신 할머니께 저희는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국민을 섬겨야 할 군인이 그것도 어르신께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그 순간 김대령은 무릎을 꿇었어요.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대장이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이 국민 앞에 있어야지 국민 위에 있어선 안 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최하늘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하늘이 말했어요. 할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신 음식을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조롱했습니다. 최하늘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식 사과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부대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네. 진짜 반성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닌가?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사과한다고 끝이야? 이미 할머니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진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됐을 것을 같은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태영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사과를 지켜본 김태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김태영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날의 공식 사과는 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사과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하늘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고 민간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공식 사과가 끝난 다음 날 김건호 장관은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공식 차량 대신 검은색 승용차 한 대로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이에요. 수행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엔 아들로서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거든요. 오명자의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김건호 장관을 본 어머니는 놀랐어요. 어머, 건호야? 갑자기 왜 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관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명자는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뉴스 봤다. 너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겠구나. 오명자의 첫 마디는 의외였어요.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장관은 어머니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 때문에 군대도 못 다니게 되고. 오명자는 진심으로 최하늘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야,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건호 장관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으니까요. 오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어떻게 군인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겠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으신 상처는 상처? 오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괜찮다. 그런데 그 아가씨들은 어떻게 됐니? 정말 군대에서 쫓겨났니? 장관은 어머니의 관심사가 여전히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최하늘 하사는 전출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 아예 못 살게 되는 건 아니구나. 오명자의 안도하는 모습을 본 장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화는 순간 났지.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말이야. 오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노인분들 이해 못할 때가 있었거든.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장관은 어머니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오명자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은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아니야, 뭘 죄송해해. 오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국밥 먹으러 온 거지? 네, 된장국 하나 주세요. 뉴스 보니까 할머니 된장국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요. 남성의 말에 오명자는 기뻐했어요. 그래, 맛있게 끓여줄게. 이날부터 오명자의 국밥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된장국 먹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를 응원하러 왔어요. 하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오명자는 기쁘면서도 당황했어요. 평소 하루에 서너 명 오던 국밥집에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든 것이었거든요. 김건호 장관도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바쁜 사람이잖아. 빨리 가서 일해. 오명자가 말했지만 장관은 계속 어머니를 도왔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일 도와드리는 날이에요. 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손님들은 감동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할머니 된장국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전통 음식을 먹고 인증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김치찌개 최고, 할머니 손맛이 진짜 최고야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대 차별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군에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었어요. 교육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효 교육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태영의 변화였어요. 부대에서 김태영은 동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었고 전통 음식에 대한 존중을 보였어요. 김태영 훈련병은 이번 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중대장이 김대령에게 보고했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달까요?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이번 일에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이겠지. 저녁 늦게까지 국밥집에서 어머니를 도운 김건호 장관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어머니의 마음씨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까지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요. 오명자는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장관에게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이번 사건의 진정한 교훈처럼 느껴졌어요. 용서와 포용, 그리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이날의 만남은 김건호 장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오명자의 국밥집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청년이 들어섰어요. 바로 김태영이었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성숙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할매, 태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명자는 손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우리 태영이 왔구나.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컸어. 몇 달 만에 만난 손자는 확실히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은 된장국 2그릇 먹을 거예요. 태영이의 말에 오명자가 의아해했어요. 2그릇?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겠니? 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할매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태영이의 당당한 모습에 오명자는 뿌듯했어요. 국밥집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군 인권 개선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존중과 배려의 군대 만들기 캠페인을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된장국 사건 이후 군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매, 저 뉴스 봐요. 태영이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매 덕분에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된장국 끓인 것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할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태영이는 부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할머니에게 들려줬어요. 이제는 모든 면회객들을 정중하게 대해요. 그리고 전통 음식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할매 같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고요. 오명자는 태영이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늘 언니 소식도 들었어요.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있대요. 할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명자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 아가씨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구나. 오명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태영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다시 열리며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요즘 오명자의 국밥집은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된장국을 먹고 가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된장국 4그릇 주세요. 젊은 커플이 밝게 인사했어요. 뉴스 보고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오명자는 기쁜 마음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손님들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은 손님이 감탄했어요. 이 맛이면 정말 군대까지 가져가고 싶을 만하네요. 태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에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태영이와 오명자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매,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뭔 소리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할매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할매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오명자는 태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할매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할매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설 거예요. 태영이의 당찬 모습에 오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녁 무렵 태영이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매, 다음 휴가 때도 올게요. 그때도 된장국 끓여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매가 맛있게 끓여줄게. 오명자는 태영이를 배웅하며 찬압을 챙겨줬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가져가렴. 누가 뭐라고 하면 할매가 만든 거라고 자랑해도 돼. 오명자의 말에 태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매.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게 가져갈 수 있어요. 태영이가 떠난 후 오명자는 혼자 남은 국밥집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태영이가 성장한 모습을 본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군 인권센터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 누군가의 어머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오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라. 오명자는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오명자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된장국을 먹으러 올 것이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할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오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오명자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마무리를 맞았습니다.